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예산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수강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조 일반에게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22억 9,381만 6천 원으로 규정 예산 대비 38.7%가 증가된 62억 2,150만 2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급외 수입 송강지구 지구단위 변경 공공기여 7,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46만 5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소하천 정비 특별위계 16억 5천만 원, 재해취약 성북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폭염 피해 대책으로 시비 보조금 4,600만 원, 하천구역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급 1억 5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063만 4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급외 수입, 고철 매각 수입 등으로 363만 3천 원, 하기동 585번지 1원 보도정비 특별교부세 2억 원, 노후되고 파손된 마을 안길 및 보행육교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범죄 취약지 조도 개선,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시비보조금 20억 7,768만 8천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88만 1천 원, 한전 효율 향상 사업 선정에 따른 공사공당 전입금 799만 2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286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타 이자 수입 등 4만 5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573만 8천 원,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민간 이전 정산 반환금, 경비 정산 반환금 37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토지 정보과는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조 일반에게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74억 582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1%가 증가된 95억 1,579만 9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467조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5억 2,477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0.75% 증가된 11억 21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지역 제한구역관리, 소송 패소, 배상금 및 실비 변상금 1,810만 1천 원, 불법 행위 단속 장비 구입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6,401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90억 6,431만 9천 원으로 규정 예산 대비 66.91% 증가된 36억 3,37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피해 대책 12 4,600만 원, 재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 17억, 하천 정비 및 관리 특별교부세 9억 5천만 원, 하천 유지관리 1,200만 원, 원자력 안전운영 300만 원, 인력 운영비 43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비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2,7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건설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26억 5,819만 7천 원으로 규정 예산 대비 26.11%가 증가된 46억 9,05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해 예방, 도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비 16억 3,600만 원, 주민 편익 도로 개설 사업비 2억 300만 원, 도로 시설물 관리 11억, 공공 하수관로 기술 진단 13억 7,768만 8천 원, 하수도 준설원 및 도로보수원 인력 운영비 1,128만 원, 국시비 보조 반환금 3억 5,60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9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탁금 이자 수입 6,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검침 불편 계량기 개선 4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200만 원, 예비비 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9억 6,134만 원으로 규정 예산 대비 3.04%가 증가된 2,83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행정 구형을 위한 차량 관리 15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 반환금 2,684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5개 광고물 발전기금 예산입니다. 637쪽 5개 광고물 발전기금 지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개 광고물 공공운영비 시설비 미프 대비 5,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공동주택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억 6,344만 2천 원으로 규정 예산 대비 3.6%가 증가된 2억 6,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비보조 반환금 및 이자 2,653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5억 3,547만 4천 원으로 규정 예산 대비 1.61%가 증가된 4,0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4,95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인건비 94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8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수강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서 54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 외 수입 있죠? 이게 송광동 그 건물 공공청사
용지였는가 보죠. 그 건물이었는가 보죠. 547페이지. 도시계획과 이게 이제 그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서 이게 대물이나 현금 중에 이제 우리가 현금 받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게? 이게 예. 보니까 구건물이던데 완전히 제가 보니까. 원래는 게 공공청사부지로 그게 우체국이 있던 곳인데요. 아. 이제 그 결정 우체국이 지금 기능이 상실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청사로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생 시설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부담금을 네. 건물이나 현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건물의 그 소규모를 받아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정산해서 받기로. 그럼 여기를 이제 공공청사에서 근린생활 용도 변경을 해준 거네요. 예, 이 소유는 최신청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아 개인 건 예. 개인 거를 해준 거예요? 예, 아, 예, 뭐 다 질문해도 되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예. 저 567페이지 그 개발자연구역 그 관리 소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송 수행 현황 자료를 6월달에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의원들한테 다 주신 것 같던데 여기에는 자료를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고등법원에서 이게 이제 패소에 따른 그런 또 증감액이 또 3,800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67페이지) 예. 개발자연구역 예. 그 있죠. 지금 3,800만 원에 대한 그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소송 패소 두 건에 대한 1,800만 원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그린벨트 관리 그 불법 단속 장비 그 GPS를 예, 와 2천만 태블릿 원. PC를 포함한 2천만 원인데요. 먼저 소송 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유성대로에 액화 석유가스가 이제 건축 그 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불허가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소송인데요. 원래 이제 그린벨트의 주요소나 충전소, 수목장 같은 것은 배치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고 지금 그린벨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전부 배치 계획에서 용량이 찼다고 판단을 하고 불허가 처분한 사항인데요. 소송 결과 그 지금 유성대로에 대해서는 그 배치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그것을 그 정수가 다 찼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보면 이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안전도시국에 뭐 물론 이제 허가부서다 보니까 이런 행정소송들이 많이 들어온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행감 때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행정소송이 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좀 유하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이 좀 편리를 생각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이 행정소송이 최소한으로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좀 검토를 바랍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저 여성용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547쪽 설명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에 그냥 번지수만 나왔어요. 번지수만. 여기 보니까 송광동 36-1번지. 송광동 36-1번지가 예, 그 오래된 건물인데 어느 건물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입니까?
그 코너에 있는 그 건물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봐가지고요. 국장님 그렇게 예.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 36-1번지가 그거 옛날에 우체국 썼던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나가면서 코너에 있던 건물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롯데마트 앞에 있는 우리 유성구청의 송광전통시장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구죽동 송광동 주민들이 사용하던 우체국 건물이었었잖아요.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래야만이 이 내용을 청취하는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아,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송광지구단이 개의회의에서 변경을 해줬구나. 제가 왜 이러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죠? 지금 송광지구단위 변경 관련해서 본의원이 촉구 건의하고 건의문 시에 보내고 했던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건의를 거기까지 하고 확인, 있는 사항은 건의한 내용만 알고 지금 진행되는 대전시에서 하는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예.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되면 아, 송광지구단위 하면은 송광지구단위 변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송광동 36-1번지는 그 전에 사용하던 송광동에 있던 구죽 우체국 자리다. 그래서 이 건물을 근생시설로 바꿔주면서 7,6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은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지금 여성영 의원이 말씀하셨던 개발 제한 구역 관련된 이거 실비 변상금 있잖아요. 12 변상금이 예. 변상금이 예. 567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소송 현황에 들어와 있어요? 저희 기획실에 제출한? 소송 현황이 들어와 있냐고요? 예. 이것은 판결이 2023년도 5월 9일 날 예.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5월 9일 날 난 건 알겠는데 예. 그 전에 저희가 6월 기준으로 받을 때 예. 그럼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온 자료에. 그것은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자료가 제출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출된 자료 없으면 예산 안 씁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제출된 자료 없으면 예산 안 써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좀 한번 보실래요? 예. 도시계획과 5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설명서 예, 설명서 5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네. 국고보조금 사용자에게 모기 7하나둘에 다시 공의가 맞아요? 목이 맞냐고요? 예, 712가 예, 712는 맞아요. 712는 맞는데 예. 5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이랑 5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이랑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디 하나가 잘못됐겠죠? 그렇죠? 국장님? 네. 예, 국고보조금이 잘못됐겠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예산 편성 방침을 한번 전달해 드리라고 했는데 예. 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 편성 방침 42페이지. 42페이지요. 예. 보조금 집행 잔액 예산 편성 매뉴얼 돼서 개정 사항 반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럼 22 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그래서 집행 기간 구청, 사업구분 국시비 보조 사업. 그래서 재원이 국비일 경우에 사용 잔액,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7하나 이에 0하나로 편성하라 돼 있어요. 그렇죠?
42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맨 위에.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비고란에 보세요. 비고란에 보시면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금, 국비분, 부서 총액을 반영하게끔 돼 있어요. 예. 민간에 교부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민간에 교부한 건 7하나 5로 편성하게 돼 있으니까 민간에 교부하지 않은 건 7하나 2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결산서를 보면 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보조금 반납액을 반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결산서를 보면. 예. 근데 우리가 결산을 승인해 줄 때 도시계획과 결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국비 예산액이 1억 62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886만 4,620원이에요. 근데 왜 이 세입이 909만 원만 잡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위원장님, 이것은 예. 제가 그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그 예산실하고 실무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확인할 때까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기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573페이지 한번 폭염 피해 대책 이건 10인데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이 573페이지 10인데 그냥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이거 폭염 저감 시설 9개서 설치 추진 중이라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돌봄과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 예. 대상지를 선정을 9개를 했습니다. 그 진잠 2개, 원신흥동 1개, 원천일동 1개, 노원 2, 3동이 3개, 신성동, 구직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그다음에 마지막 어디라고? 구죽? 신성, 구직, 신성 구죽이 하나예요? 예. 노원 2동 2개, 노원 3동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예. 거고요. 582페이지 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원자력 안전 운영 있죠? 예. 이거 300만 원 예. 이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됐나요? 그때 100만 서명운동 받아서 올렸는데 그거는 예, 올렸습니다. 예, 그 올려서 그거는 지방 법이 통과됐냐고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직 안 됐- 됐죠. 예, 이게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행정협의에 전환하면서 회비에 대한 거예요. 예. 23개 기초단체대가 예. 예, 100만 원씩 예, 회비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8개인데 이제 5군데는 이제 이미 이제 예산 지원을 받은 지자체는 제외하고 23개가 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신설되면 한 개 지자체에 1년에 약 얼마 정도 한 70억 가량 예, 지원하는 그죠? 걸로 되어 있습니다. 72억 정도. 예, 예. 72억 교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질의된 거고요. 이걸 꼭 300만 원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 100만 원은 이제 그 자치단체 예, 협약회에서 내는 거고요. 예. 200만 원은 그 우리가 100만 서명운동 하면서 예. 뭐 현수막이라든지 뭐 니울렛, 홍보 전단지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200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성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장님 593페이지 이것도 그냥 간략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속방지턱 정비 사업 하잖아요. 그 뭐 나머지는 특금이니까 저기 한데 이제 여기 도색만 하는 건가요? 방지턱? 도색만 필요한 것도 있고요. 신규 수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만들 때 그 높이 기준은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다닐 때마다 다 달라가지고 높이가? 그게 기준 규격은 3.7에 그 높이 10cm로 3.6이야? 3.6에 높이 10cm로 돼 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그 도로 여건에 따라서 예. 최소 그 7cm로 낮춰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3.6에 10cm 최고. 왜냐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떤 데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밑에가 다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 과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그 보도정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 제가 하기동하고 다 봤어요. 송광중학교 뭐 이 585번지 여기도 전부 다 보도블록을 다 보긴 봤는데 이 보도블록 정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또 궁금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그 민원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에 요청을 해서 특세나 특금으로 이렇게 좀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난히 보행자가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특금 나오는 때도 어차피 특금을 신청을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지를 신청을 네.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예. 기준은 지금 그 주민들이 예. 그 통행에 이제 불편을 느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보도블록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으로? 요즘 아스콘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예, 좀 약간 푹신거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로도 우레탄이요? 하고. 예. 예. 그 저기 보행자 교통이 많고 예. 또 그런 데는 극회도 해주고요. 예. 자전거하고 같이 할 적에는 예. 우리가 아스콘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냥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거지 또. 예, 하기동하고 지금 송광중학교는 지금 우레탄 쪽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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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하기동. 하기동 585하고 송광중학교 거기는 우레탄으로 하고 반석 일통 마을 일통은? 회관 앞에는 보도로 한다는 얘기? 예. 그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고 지금 있는 현재도 지금 그 반석 일통 같은 데는요. 예. 그 지금 아스콘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608페이지 보면 반석일통 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있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포장을 608페이지. 예. 요건 보도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진입도로 공사잖아요. 예, 예. 그 진입도로 공사 앞에 그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진입도로가요. 예, 그 지금 현재 그 국토부 네. 도로 부지인데 예, 그 우리가 비포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통행이 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그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 부분이 비포장이에요? 제가 지금 혹시 그 참고 자료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 예. 예,
지금 그 군수사령부 앞 도로에서 예. 그 마을 안쪽에 그 기존 골목길하고 연결하는 구간이 아, 그래요? 비포장입니다. 아니 앞에는 전부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이게 포장을 한다고 그랬길래 제가 한측은 다 앞도로에서 보고 온 거거든요.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예. 예, 지금 폭 4m 정도의 예. 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지 랩 있는 쪽이 비포장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예, 예. 하는가 보네요. 하여튼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 의원님 질의. 이한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성용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려도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뭐 필요한 내용 답변을 좀 해주시고 모르는 내용은 본인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송광중학교 이론 보도정비는 2023년도 본 예산에 특금으로 2억이 계획이 돼서 공사가 끝났죠. 예.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 정영래 구청장님이 답변 자료에 특금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광동 외곽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2억을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없었죠. 예. 그렇다면 구정질문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송광동 외곽도로를 공사를 다 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었는데 2억을 가지고 전체 다 공사를 사실 구청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2억이면은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네. 그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송광 그린 아파트 주변만 2억을 가지고 30년 된 나무 뿌리 제거하고 우레탄 깔고 나무 옆에는 보도블록으로 공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예.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셨어요? 예. 잘 돼 있죠? 뭐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솔 아파트나 송박마을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강력하게 공사를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올 안에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올라온 겁니다. 예. 지금 여기는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남북권 가도 나무 뿌리가 올라가지고 보도블록에 사람이 다니면서 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 안에 다 설계하고 예.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예. 진행하도록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묻는 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올 안에 이 사업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실시 설계하고 입찰하고 감안하면은요. 예. 좀 연말까지 빡빡할 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면은 가능한 부실공사 생기지 않도록 올 한해 공사를 다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동에 도로 확장 공사 얼마 전에 끝났죠. 1억짜리. 예. 본 그 예산을 심의할 때 7천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거 1억 예산을 3천만 원 더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차피 공사하는 거 포장 전체 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 다 했죠. 예, 일부 그 구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하실 때 예. 그 주변에 있던 보건소, 진입로, 유성구청 건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금 깊게 생각했더라면은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도 좀 포장을 덧세우기만 해줬어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해서 내가 건설과장님 모시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다음에 공사가 있을 때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덧세우기 하는 그 3천만 원 공사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공사하실 때 그 직원분들만 보낼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번 정도는 가서 보시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네.
참고하셔서 공사하실 때 이게 다른 거기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예산을 돌려서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도로 확장 공사하는데 7천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특금이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더해서 1억으로 포장 공사까지 하겠다고 그 예산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사업 진행하시는데 잘 감안해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하경욱 의원입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노 산업단지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5억 1,2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정동 길은 20년이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 같아서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취소가 됐다가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촌 나노산단이 발표되면서 개발행위 모든 게 중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투자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또 위험도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송정동인데요. 그 부분으로 지금 좀 뒤에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걸 똑같은 예산을 대정동에서 삭감하고 송정동으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정동은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이제 그 사업에서 빠지는 건가요? 예, 사업에서 빠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큰 건 아닌데 606페이지에 보면 표기가 잘못됐어요. 이게 지정로 328번 길 도로 개선 공사가 우리 지금 구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국비로 표기가 됐거든요. 예, 잘못됐습니다. 예, 이거 한번 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 예산이 특금도 있고 뭐 특세도 있지만 유난히 좀 이추에 예산이 많이 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뭐 이제 많이 건설과에서 애도 써주시고 안전 편의 조성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또 이렇게 이추에 많이 올라온 그 이유가 있나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금 특세가 사전 사용분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쓴 부분들이 이해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금액적으로는 큽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이 특금이나 특세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도 아마 다른 부서보다 훨씬 건설과에서 많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추가. 그래서 뭐 1년 내내 고생은 하시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하반기에 몰려 있으니까 조금 이제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또 이제 연말이 되니까 뭐 도로 이제 보도블럭 뜯어 고친다, 뭐 도로 공사한다 막 이러는데 이런 거를 조금 깊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좀 예산을 그러니까 이치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하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특세 특금으로 세우신 예산하고 일반 예산하고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98페이지 아까 대정동 국가산단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가산단의 예비 타당성 조사만 면제를 못 받은 거지 국가산단으로는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못 받은 걸 갖다가 산단이 취소됐다 이렇게 사실은 지역에서 얘기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국장님 잘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남선초도로 이제 그 송정동으로 지금 이 대전길에서 선형 개량을 한 거는 예.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송정동에서 남선초 앞에가 사고도 위험도 높고 그 저수지도 있고 해서 위험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근리 이 선정을 한 거죠. 거기가 그런 이유로 네. 애초부터 유성구에 위험도로 개선 사업지로 선정이 돼 있던 곳입니다. 아, 예, 이번에 새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돼 있던 곳인데 대정동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 후순위로 돼 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633페이지 차량 관리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노후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지금 우리 여기 건축가에서 차량 3대인가요? 2대예요, 3대예요? 예. 총 3대입니다. 3대인데 이제 본 예산 때는 3대이고 여기에는 보니까 저한테 설명 자료에는 2대로 올라와서 하나는 그래서 한번- 2021년도 차기 때문에 예, 예. 뭐 수선이 아직은 필요가 없고 지금 보수한 차량이 수선한 차량이 2대입니다. 지금 8월 달까지 수리비가 225만 9,500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12만 킬로 지금 넘었나요? 예, 넘었습니다. 12만 킬로 넘으면 교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내년 정도는 이걸 예. 교체를 검토를 하려고 하여튼 합니다. 본 예산 때 검토를 해서 예. 왜냐하면 계속 수리비가 이렇게 누적돼서 220만 원 돈, 30만 원 돈 이렇게 들어가면 또 검사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축가는 이사입니다. 예,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 의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가의 그 5기 광고물 발전 기금이 있죠? 예. 77조 한번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예. 그 철사형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하는데 신규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교체 사업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겁니까? 각 동별로 한 개씩 하는 겁니까? 13개인데. 예. 기존 거 철거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철거를 하는데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13개 그러니까 본 의원님 판단에 각 동에 한 개씩 오래된 거 철거하는 거야 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그냥 노후화되고 오래된 거 문제 있는 거 철거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 철사형 게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그냥 자꾸 국장님은 교체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을 예. 국장님은 저를 이해를 시켜줘야 예. 의무가 있어요. 예, 철사형 게시대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을요, 그 접철식 게시대로 그렇죠. 교체를 접철식 하는 겁니다. 게시대로 예. 교체한다는 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네,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냥 바꾼다, 교체한다, 뭐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나와야 접철식으로 교체한다. 예. 그러면 누구나 다 들어도 새롭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여기서 하나 더 뒤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 내용을 제가 뭐 질의가 아니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게시대 전면에 보면은요. 상판 있죠. 상단.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유성구 마크, 심볼 마크 있죠. 예, 근데 그 전면 부분이 퇴색이 된 게 많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을? 다니시다가
다니시다 한번 보세요. 게시대가 지금 각 동별로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여기서 수량이 몇 대냐 이건 내가 지르하지 않겠습니다. 게시대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게시대 상태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상태를 보시면은 유성구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퇴색이 돼서 변해서 예.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금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냥 예성만 사용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가 보전 지출만 있어서 사업 설명서는 작성이 안 돼 있을 건데요. 국장님 아까랑 유사한 건데 공동주택가의 그 세입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573만 8천 원 잡혀 있고 보조금 반환해 갖고 715-02에서 37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이 2,600 그 세출 예산 2,600 잡으셨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은 맞아요. 동일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결산서를 보면 예. 공동주택가에서 지금 결산한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2,587만 6,800원이거든요. 예. 보조금 반납금으로. 결산한 금액보다 지금 세입을 잡는 금액이 커요. 예. 이거 왜 그럴까요? 결산을 보조금 반납은 2,587만 원만 결산상의 보조금 반납 금액인데 그렇게 그 금액으로 결산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세입을 잡는 금액이 더 크다고요. 반환금이. 그 도시계획과 확인하시면서 요 같이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네, 저는 설명서 643쪽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 좀 여쭤볼게요. 찾으셨죠? 예. 네. 그래서 보니까는 그 요거 내용을 보니까 그 공유재산 관리 보조 인력 비용을 감액하시는 사항이에요. 네. 예. 그래서 뒤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예. 가뜩이나 우리가 그 타 기관에 비해서 인력 현황이 열악한데 그나마 이 보조 인력까지 삭감하시면 괜찮으실까요? 어때요, 국장님? 이 부분이요. 네. 그 우리 구가 네. 공유재산 관리 인력이 한 명밖에 안 돼요. 네, 그 글쎄. 보조 인력을 네, 두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 네, 이 지적 업무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네, 그 이 일이 뭔지를 그 이해도라든지 지적 분야에 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일반인을 채용을 하면은 이것을 습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르치느라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려우시구나.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잠깐 가르치려 갖고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서 네. 요 부분은 그 전문 그 시간 선택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네. 예,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예,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러면-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으로 뭐 교체하실 수 있는 뭐 여건이 되신 겁니까? 지금 업무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이게 보니까는 이게 그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반도 안 되는 그런 인력이시고 그러면은 이분 정규직 한도는 뭐 특별한 어떤 뭐 전문 직렬인가요? 뭐 토목이라든지 이런
예, 특별한 직렬? 지금 예, 우리 토지정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전문 네, 직원들입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보면 수시로 이 공유재산 관리가 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계속 가고 있는데 예. 또 이렇게 인력이 또 줄어들고 열악하다니까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 네. 예. 네, 인력 배치 뭐 확보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56억 8,91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4.6%인 66억 77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357억 1,879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8%인 68억 7,90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난임부부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7억 4,02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예방의학과 소관사항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및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41억 3,30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6쪽 보건진료과 세입 예산은 진료, 검사, 건강진단 및 루타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과 수수료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17억 3,44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규모 168억 7,894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6%인 7억 4,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25쪽 보건행정관리 사업 중 구급차 자산 취득비를 7천만 원 계상하였고 대동보건진료소 기능 보강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예방의학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5억 854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4.49%인 41억 3,36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32쪽 보건의료 관리 사업 중 2023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8,560만 원을, 533쪽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에서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1조 보건진료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03억 3,13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4%인 20억 32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41조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리 사업 중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2,100만 원과 대동보건진료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금해 제출한 예산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장님, 이희래 의원입니다. 저는 663쪽에 있는 차량 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구급차 구입 비용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네. 우리가 구급차를 언제 구입하셨었죠? 애초에 2013년 연식으로 네. 내구연한 8년이 된 구급차로 구입하였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요거가 원래는 이제 구급차라는 것이 운행 연한이나 운행 거리 뭐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이해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구급차는 내구 연한 외에도 네, 운영 연한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다 넘기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19 대비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자산 취득으로 본 예산에 올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급한 사항으로 여겨져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2013년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 구급차 운행 연한이 한 9년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운행 연한이 지나도 또 뭐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또 연장도 가능하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뭐 다른 사항이 열악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네. 조금 누수시킨 부분이 있어서 음, 예 저희가 구급차를 현재 운행은 하고 계신 거죠? 폐차는 안 아니 된 거죠? 폐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기가 없습니까? 구급차는 일단 네. 2대 애초 있었고요. 원래 저희 이제 유성구 예산으로 구입한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였고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심각 단계 상황에서 특수 구급차를 그 중앙에서 구매를 하셨구나. 보건소 받으셨군요. 단위에 전부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한 그래서- 대가 운영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새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부분을 보완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쪽에 보면 양성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31일부터 4급으로 변경이 되었죠. 수장님?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4급 감염병은 원래 표본 감시를 하는 그런 등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본 감시 기관이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그러면 코로나19는 별도 기관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 뭐 호흡기 진료 센터 등 코로나19 이제 재택 치료를 네, 하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네.
경험이 있는 그 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요거- 선정을 해서 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표본감시 기관하고는 음, 별도로 운영하신다. 별도 운영입니다. 예. 한시적으로.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 지금도 이제 그 선별 검사 기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검사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 아니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부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요? 저희 선별전수 운영. 네. 그러면 이제 환자 발생 건수도 지금 통계가 네. 이제 안 안 잡히고 하시군요. 있습니다. 아, 예. 통계 관리를 안 하고 계시군요. 예. 뭐 4급으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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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이래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의원입니다. 저기 661페이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임 시설 그 지금 증액이 1억 2,800이에요. 그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네, 점점 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1회당 60만 원 주는 거예요? 난임 지원 사업은 예. 그 단위별로 뭐 배아 동결비라든지 그 난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유산을 방지한다든지 착상 보조제 같은 거를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예.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나이에 따라서 또 비용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이제 60만 원을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예. 예, 들어가는 비용은 그 각각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건 이제 평균 단가를 네. 써놓은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평균 72건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아이 낳는 게 이제 잘 안 되는가 봐요. 요즘.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상 예. 그 난임이어도 끝까지 노력하는 또 부부들이 많고 이래서 그 건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부부지간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략한 질문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663페이지 차량 관리에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2대에서 1대를 폐차하고 지금 있는 게 벤츠죠. 지금 벤츠 이제 특수 차량, 예, 특수 차량, 특수구급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응급 상황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그 차량 출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평균? 그 저희 앰뷸런스가 출동 내지는 나가는 경우. 대비하는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총 288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이제 2회로 되어 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등급 하향이 되고 이런 네. 과정에서 거리두기 완화 과정에서 일반 그 행사에 예. 의료반 운영이랄지 거기에 행사 뒷받침하는 거와 또 이제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원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돼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응급상이 와서 보건소 차량이 이제 생명의 위독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출동하는 건 많지는 않은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6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이제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의료법이잖아요. 예. 근데 현재 이제 그 병원에서 그 CCTV 설치를 이제 완전 의무 규정인가요?
지금 9월 25일. 25일부로 예. 의무 규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네. 2023년 9월 25일서부터는 네. 이제 법으로 해서 시행일이 이제 그때서부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유성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돼요, 이게? 전체 그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마다 수술실의 개수가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뭐 예산 상황은 조금 다른 뭐 각각 개별로 의료기관마다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소 신청했다고 돼 있는데 예. 그 10개소 신청 중에 이제 기설치는 3개소로 돼 있는데 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자부담을 다 본인들이 자부담이 50%죠? 예. 자부담은 현재 이제 국가 50%, 자부담 50%인데 예. 국가 지원해주는 것이 이제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25%, 시비가 12.5%, 구비가 12.5%, 자부담 네. 50%잖아요. 네, 네. 근데 병원에서 이걸 신청을 안 해요. 의무 규정인데. 이게 근데 나머지가 지금 신청이 안 돼 있잖아. 이제 수술실이라고 해도 여기 예. 이제 조건에 보면 예. 그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에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뭐 전신 마취라든지 수면 마취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실로 표명된 데에서 그 요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38조 2에 제가 그 보기는 다 봤어요. 네. 녹음 기능도 사용하면 안 되고 네. 뭐 지금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이렇게 하고 환자 동의하고 그 뭐 다 의료인의 모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사유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38조의 2인데 그 요 관내 의료기관 10개에서 신청한 거 그 네. 내역서하고요. 설치된 곳하고 안 된 거하고 해서 본 의원한테 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그 여성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네. 10개소 신청했는데 3개소를 기설치했잖아요. 네. 기설치한 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본 거예요. 기설치한 데에 대한 건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3개소는. 그 예산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설치했어도? 10개소 중에? 돈을 안 주는 거야. 그 기설치한 데는 아마 이제 그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 그럼 같습니다. 기설치 3개소고 10개가 추가로 신청한 10개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 의원입니다. 사업명서 볼까요? 522쪽 한번 보시죠. 건강정책과 526쪽 한번 보세요. 526쪽에 보시면은 지금 2천만 원 대동보건진료소 기능보관 돼 있죠? 예. 예, 그거 하고 또 일괄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어디 갔어? 그리고 541쪽에 923만 원입니까? 대동보건진료소 923만 원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923만 원이 이번 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사전에 판단을 해서 좀 조치가 됐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그래요? 한번. 예. 이 예산이 왜 여기에 반영됐습니까? 그러면 지난 의회 임시회 때 이일혜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그 안전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설도 좀 미비했고 이런 물품 같은 것도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그 발견되어서 자, 소장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소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이일혜 의원님이 안전에 관계되는 CCTV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갖고 확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소장님, 예예. 그런 부분 확인 안 하셨잖아요. 저희 자, 자꾸 말해주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꾸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민들한테. 현장을 한번 와봐라 해서 가서 보니 우리 존경하는 이일혜 의원님이 회기 때 분명히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조치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실에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건 좀 협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 예산팀에 얘기를 했어요. 좀 세상적인 말로 주변은 가보니 호랑이 새끼치기 생겼고 안에는 진료실을 들어가 보니 무슨 벌레가 막 겨다니고 말이에요. 예?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 자, 주에 예산은 세우셨으니까요. 네. 이 사업 진행 잘 하시고 예. 그리고 하나 내가 뒤에 있는 과장님도 담당 부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비상벨을 비상벨. 거기에는 이명 일개주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산속에 있는 보건소예요. 진료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상벨을 담당하는 유성구 관내 어느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과장님이 협조하셔가지고 풀예산이나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은 좀 설치 좀 해달라고 협조를 하세요. 푸른 항공권지 어딘지 뭐 화장실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비상벨 설치하면 가서 신고하고 그런 거. 거기는 한 분 여성 공무원 혼자 근무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일혜 의원님이 부탁을 했던 거예요.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주민 민원 들어가지고 의원이 나서서 막 문제를 삼으니까 이렇게 예산 올리고 앞으로는 일은 없도록 보건소장님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위주로 활동 좀 하시고 나중에 싹 끝나면 현장 같이 한번 의원님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한 말씀인데 봄에 가본 결과로는 산속은 아니고요. 대동초등학교 옆에 제가 답변 듣겠다고 답변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 끝났어요. 보건소장님. 네, 예, 답변 네,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현 의원입니다. 675페이지 방역사업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추진 실적을 써주셨는데 23년 7월 말 기준해서 관내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월동 모기 구제 작업 36회 해서 쭉 써주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한 방역소독은 이제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어떤 공공기관이랄지 그러니까 취약한 인구가 거주하는 이런 데는 특별 상황에 따라서 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줄었긴 하나 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유충 구제 작업이라든지 모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매해 실시하던 방역 작업이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씨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날씨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예상 밖으로 모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창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일례로 이제 유성 시장 골목에 계신 상인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모기가 많이 창궐되는 지역이 아마 보건소에서도 그런 구역들을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민원이 이제 구의원한테까지 모기 좀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5천만 원을 감하신 이유는 뭐 입찰 잔액 발생이라고는 하나 코로나19 방역 소독 횟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모기 방역이라든지 혹은 유해 유충에 관련된 방역을 더 늘려서 이 예산을 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죠. 어제인가 엊그저께 제가 주말에 이 민원이 들어온 김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온몸에 모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고 나서 이게 맑아지면서 그 유충이었던 모기들이 막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구나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보건소장님께서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현장을 파악하시든지 아니면 방역을 더 강화하시든지 해가지고 조금 민원인 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을 조금 보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680페이지에 인력 운영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680페이지뿐만 아니라 681페이지, 683페이지, 685페이지 그리고 6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이제 전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추진 실적에 인력을 1명, 2명, 이렇게 3명, 많게는 3명이고 적게는 뭐 1명 이렇게 써주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맨 마지막에 그냥 691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원 안내 업무 보조 공모직 인력 1명을 채용하셨잖아요. 네. 보건소에 별도 청사가 있고 또 보건 진료 관련해서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인력 갖고 충분히 운영이 되실까가 항상 고민이 되고 또 팀장님들, 과장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인력 운영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마다 필요 인력이 존재할 테고 물론 현실적으로 배치가 뭐 충분치 못한 현실도 있긴 하지만 보건소장님 임기 내에 그래도 어떤 한 팀이나 한 부서의 그런 민원 발생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그런 인력들을 한 팀씩이라도 조금 개선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보건소 전체적인 인력 운영비를 볼 때마다 이 인력 구성 추진 실적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미비하다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부족하다 보니까 과연 보건소가 물론 사무만 하시는 분들 외에 뭐 1층에서 이제 민원인 상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돌아갈 것인가, 과연 그 민원인 분들을 상대하시는 그 인력 공무원 분들은 과연 지금 상태가 어떨까에 대한 거를 뭐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혹은 소장님 통해서 그런 분들의 고충을 조금씩은 듣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많이 어려워하실 거라고 좀 보여져요. 이 페이퍼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임기 내에 뭐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뭐 보건소가 코로나 3년 7개월 대비하느라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대비가 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은 사실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그 여러 가지 민원의 한 70% 정도 인원이 올라왔지만 코로나19 이전에 4명의 그 진료 민원 접수 부분에 일했던 인력이 지금 2명밖에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또 하나는 진료 의사 자체가 지금 기간제로 2명이 계속 있고 정규직 진료 의사가 없는 관계, 뭐 이런 관계 등등 굉장히 열악한 상태임을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고, 최대 100% 되기 전에 진료 의사 및 그 진료 접수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장님 하경옥 의원입니다. 책자 677페이지에 보면 그 지역 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을 네. 채용을 해서 채용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뒷페이지 681페이지에 보면 금연 지원 사업 공무직 인력 2명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677페이지에서는 344만 4천 원을 삭감을 했고, 다시 681페이지에서는 344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요거 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지금 공무원 그 급여 규정에서 공무직 노사 임금 교섭 증액분을 반영해서 그 공무직 분들의 기본급 시간의 수당 연가 보상비 등을 2022년에 못 드린 거를 주는 거를 증액한 상황인데, 저희 금연사업 내부적으로 지금 344만 4천 원은 내부적으로 요것이 이제 비대면 강사료가 이제 그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를 이쪽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예산상은 이렇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요 부분을 공무직분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요거를 좀 감한 상황입니다. 네. 네. 교육을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면서 집행액이 이제 많이 집행액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감소가 됐고, 예. 그러면 지금 금연에 관련된 그러면 직원은 그 근로자는 그럼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공무직 공무직 둘이고 기관제가 4명이에요? 2명 아니에요? 기관자 2명이잖아. 예, 공무직 2명하고 기관제가 지금 4명,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77페이지에서 그 비대면으로 교육액은 감소가 됐고, 그게 344만 4천 원이 감소가 된 거고, 예, 기간제 근로자 4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예, 681페이지에서는 금연 지원 사업 공무직 2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건가요? 예, 예. 이런 게 표기가 아니요. 좀 애매해서. 네, 저 지금 이 부분을 예. 죄송합니다. 좀 합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서가 나가는 네. 바람에 조금 의원님들이 조금 많이 좀 혼동이 왔을 거라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차후부터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해가 안 예. 되고 좀 애매했습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649페이지 세입을 좀 보면 보건의료 수수료에서 건강진단 수수료 있죠. 보건증 발급하는 거. 설명서 649페이지 보셨어요?
예, 1억 2천을 감화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게 2월 달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게 평균치 계산하신 거고. 왜 이게 1억 2천이나 감소가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격적으로 진료도 하고 보건청도 하고 검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0%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볼 때 이 정도는 조금 감해야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럼 보건증 업무를 재개한 거는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이게 보건증이 일반 유성군은 하기도 힘들고 다른 병원에서 비용 차이도 나서 이게 홍보가 되면 보건소 방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홍보 그 과정 중에 보건증을 제가 애초에 코로나 시작 전부터 보건증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탁 사업을 처음 4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급여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인정하면서 보건증이 대거 개인 병원에서도 10,000원 수준의 그 보건증을 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네 상황이 바뀌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급여가 안 되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이 숫자가 줄은 과정입니다. 예, 좀 더 홍보해서 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차량 관리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폐차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절차상이 좀 아쉬움인데 예. 설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차량 폐차를 구입 의결이 나기 전까지 하시면 안 되지. 이게 의결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의회에서? 구급차가 2대가 필요하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신차를 구매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예. 이게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의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폐차를 먼저 진행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시급성이 없죠. 이미 그 구급차로서의 운영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그러면 이게 의회가 의결을 안 하면 수리비를 찾든 어떻게 하든 대안을 찾으셔야지. 이건 의결이 된다는 조건하에 폐차를 진행하신 거라니까요. 수리를 해도 그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자, 건강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예, 건강정책과장 박정아입니다. 과장님 이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거 폐차 언제 하셨어요? 6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럼 6월 27일부터 9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버티셨어요? 특수구급차가 있어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말씀은 시급성이 있어서 2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결을 해달라고 사업을 올리셨는데 폐차를 먼저 진행을 했어요. 6월 달에 그것도. 예, 저희들이 과정상에 저희들이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669페이지에) 보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소장님 이 예산이 지금 기정 예산하고 최종 예산이 동일해요.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지금 변경하신 거잖아요. 편성목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결제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예, 이게 이렇게 사업 설명서가 올 때는 왜 편성목을 변경했는지를 좀 기재를 해서 주세요. 이게 왜 편성목을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많이 없어요. 이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 그런 사유들을 좀 적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우리 팀장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보건소가 왜 이렇게 행정 절차를 빠르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675페이지에 보면 방역 사업 운영 우리 박석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지금 민간 위탁금이나 이런 그 소득 대행 이런 비용들은 3추에 정리를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감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부에 지금 이게 수정 발의가 되지 않으면요. 예산이 수정 발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계약 기간이 남아서 잔액이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잔액이 없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예산이 진행이 돼버리면 박석현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소득을 못 해요. 예? 감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 내년부터는 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정리의 시점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거 삼취하셔야 돼요. 삼취. 정리 추경 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 아까 이해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동보건소 관련돼서 이게 사업 설명서라는 걸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예, 예. 그 사업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90페이지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대동보건소 진료소 내에서 쭉 쓰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고서는 자산물품 취득비 405-01 하고서는 그 옆에는 별표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세동보건진료소 예산액 포함. 여기서 그럼 세동진료소께 어떤 겁니까? 아니 사업 내용에 대동보건소도 필요하고 세동보건소도 필요하다고 올리시면 의회에서 지적을 할까요? 이거를? 증한 부분은 923만 원 이게 이 맞겠죠. 전적으로 대동진료소 맞죠. 예. 부분인데 총합이 이 총합 부분에 이제 세동진료소 예산이 돼 있는 거를 포함했다는 표시를 세동진료소께 필요한 게 어떤 거냐고 여기서. 여기에 이제 세부 설명 사항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없고 지금 없어요? 이게 아니. 지금 세동진료소가 이 지금 사업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자산물품 취득비 안 나와 있어요? 예? 안 나와 있죠. 자산취득비가 1,100만 원, 1,103만 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거 나머지가 세동입니다. 여기 있냐고. 여기 없습니다. 여기 예산 예, 예. 거기 세부 내용에는 세동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23만 원은 대동 거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